97차고요. 오늘의 이기는 습관을 제가 세 가지를 선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공자들 오늘 뭐냐면 항상 제가 하는 이 정리한 내용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2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걸 습관화 했는데 그 습관이라는 거를 어떤 습관으로 했는지를 30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제 첫 번째는 배우고 성장하라. 흥미롭죠?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하는 삶이다.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 전에 사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옛날 고대 인도 창조 설화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화에서 신은 가장 먼저 조개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 조개는 바닥에 많이 놓여 있죠. 바닥에. 그래서 그 조용한 바다 밑에서 그냥 생동감 없이 그냥 조용히 살면서 하루 종일 입을 열어서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 들어오게 하고 또 다시 나가게 그러니까 입을 뻐끔뻐끔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있잖아요. 그런 일밖에 안 합니다. 조개는요. 음, 우리로 말하면 직장인 같은 그냥 반복되는 삶이죠. 그 다음에 신은 독수리를 창조했대요. 그 창조해서 하늘을 날아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막 쫙쫙 올라가는 거죠. 자유를 줬대요.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그 대신에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우리 뭔지 아시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자유를 만끽하는 대신에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냐?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는 어, 저절로 거저주는 건 없죠. 새끼들한테도 충분히 뭐 먹이를 먹여야 되고 계속 사냥을 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치르는 거예요. 그런 자유에는. 마지막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처음에는 조개에게 데려가고 두 번째는 독수리에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는 인간에게 이 두 개의 삶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 조개 같은 삶과 독수리 같은 삶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조개 같은 삶은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기회를 간과하는 사람들. 응, 간과하는 사람들. 그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인데 이 험난하게 완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글이에요. 독수리가 자유를 선택한 독수리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독서를 통해서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게 가장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아무튼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자,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을 안 하면 쇠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성장 안 하면 가만히 저절로 있겠지,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에드워즈 데밍이라는 그 분이 말씀하셨어요. 탁월함이라는 것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어떤 수준에 올랐다 해서 탁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생동감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거. 그걸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꾸준히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꾸준히 생동감 넘치면서 꾸준히 다이내믹한 우리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였죠. 그게 탁월한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높고 막 높은 수준에 있는 거를 탁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위너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공유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 정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적당히 대충 살아도 돼, 이러려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을 산다 이거죠. 물론 심장은 뛰고 그렇게 살긴 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태도랍니다. 예. 그 삶에서는 모든 게 합산이에요. 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조금씩 이제 뭐 한꺼번에 아니지만 조금씩 빚지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고, 조금씩 저축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산이라는 말은 바로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뭐,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갑자기 30kg 확 붙는 그런 건 없죠. 하루에 뭐 1kg씩이든 줄든 늘든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중간은 없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말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제가 유럽 가서도 계속 구글맵을 보면서 현재 내가 위치가 어딘가, 이 나라의 이 도시에 여기 현재 내가 위치가 어딘지 항상 나의 내비게이션을 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 현재 내 위치를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짧은 말로,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내린 것의 결과이자 합산이자 총계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1kg 찌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합산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자잘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 있죠. 그 합계, 그 총합이 우리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공하려면 정말 독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책, 독서,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뭔가 배우고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도 전혀 시간을 돈으로 사거나 경험을 돈으로 사는 거는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거든요. 세미나 참석, 그리고 자기 관리를 위한 산책과 운동.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퀴즈도 많이 풀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즐기고 하는데, 그 퀴즈에 보면 퀴즈 대회에서 한 라운드 한 라운드를 넘어서 정답을 맞춰야만이 계속 라운드로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배움과 성장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그리고 그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일기, 여러분 일기도 한번 성공 일기 같이 여러분이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와 강연, 또 이제 아까 거기에 빠진 부분,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중에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과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있었죠. 과거의 습관을 아니다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이렇잖아요. 나 이랬는데 나 근데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 거는 확실하게 버리고, 아닌 거는, 잘못된 거는,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이 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천할 때는 롤 모델이 추천하는 책을 본다든지, 또 일기도 이제 성공 일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세 줄기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내가 그날 하루에 가장 좋았던 점, 가장 나빴던 점, 내일의 계획, 이런 유를 포함한 성공 일지라든지, 또 어떤 깨달음, 내가 어떤 실수나 이걸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갖다 쓰는 깨달음 일기라든지, 또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 일기, 이렇게 자꾸 여러분, 제가 요즘 연필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지우개랑 해가지고서 필통을 들고 다녀요. 연필로 쓰니까 좋더라고요. 볼펜과 달리. 메모장 항상 메모장과 연필 가지고 일기는 하루에 마무리도 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틈날 때마다 이게 쓰는 연습. 연필 깎기를 제가 들고 다닌다. 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그 습관은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우리가 뭐 중간에 헤매고 힘들고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갈 때 우리가 초심 얘기하죠. 초심.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처음을 제대로 만드는 기본기가 있으면 우리가 하다가도 맞아, 나 원래 좋았던 정도로 제대로 했었던 기본기인 그 처음을 찝고 처음으로 다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처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된 처음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 순서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한 젊은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뭐 자기 소개. 그때 현자가 너 소개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장점과 뭐 자기 성공한 얘기 쭉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현자가 뭐 어떤 과제를 줬어요.
과제도 주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보라고 했더니 그 젊은이는 계속 그래.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자기가 어떤 무슨 말을 회자가 하려고 하면은 젊은이는 계속 자신에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니, 현자 입장에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야? 이분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현자가 이랬어요. 물이 담긴 유리잔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와인을, 그 위에 물이 꽉 찬 유리잔에다가 와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이게 갑자기 넘치죠? 젊은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와인이 넘치고 아깝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현자가 딱 그래요.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일 것을 전부 못 쓰게 될 거야. 왜? 자네는 이미 이 유리잔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게 왔으니까.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거를 계속 못 버리고 있는. 다 한다병인 거죠. 나 다 알아. 근데 뭘 그 사람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너들은 말합니다. 위너들은 당신이 당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1호로 기록될 것이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창조를 해서 해서 시행착오를 또 거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1호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다. 그의 숱한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가 축적해 놓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당신 스스로 깨우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1호를 통해서 깨우쳐서 갈 수 있다면 당신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2호가 될 것이다. 김일성 사장님은 이제 뭐 5호도 10호도 무조건 되면 좋다 그러지만 좌우지간 꿈을 크게 가지셔야죠. 어떤 2호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내 생각에 먼저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미 효율성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 있죠. 그걸 찾으라는 거죠. 이미 검증된 거. 창의적인 시도를 갖다가 이상하게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하고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창의적인 그런 시도에는. 창의성은 1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하게 폭발해주면 충분한 거죠. 창의성은 1호가 닦아놓은 아이디어에 시스템에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좀 더 어느 순간에 확 폭발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이 그러도록 일단 1호가 하는 거를 무조건 숙지해서 복제를 하라는 거죠. 경험이 있는. 물론 잘못된 사람이 시스템 만든 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간 산전수전 겪어서 어느 정도의 내 분야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그 사람하고 최소한 내가 이 회사에서 사장이 되려면 사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과의 대화 때 참석을 해야죠. 그 뜻이에요, 제 얘기는. 아닌 사람을 같이 계속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요. 자체적인 시스템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도전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난관들 있죠. 난관들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도전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난관이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에. 그걸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이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바로 1호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통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신보다 먼저 성공한 인물들의 지혜와 통찰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너들은 말합니다. 아까 뛰어난 처음 얘기고 처음이라는 말, 초심이라는 말, 기본기라는 말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성공자들은 말합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익혀야 한다. 드리블과 슈팅을 모르는데 어떻게 골을 넣겠는가? 드리블과 슈팅을 익히려면 그걸 선수 시절에 가장 잘했었던 코치, 그 사람한테 배워야 한다.
선수 때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의 코치를 따라가지 말고 성실하게 꾸준히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배우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기본기를 쌓는 과정을 물론 기본기 처음에 제대로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대로 기본기를 닦아놔야 나중에 그 기본기를 돌아갈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뚜렷하고 탄탄한 처음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난 벌써 처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처음 제대로 된 처음이 안 떠오르면 여러분 지금이 처음인 거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기본기를 다지시면 돼요. 뭔가 일이 엉킨 실타래처럼 몹시 꼬이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 좀 안 될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처음,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진 돌아갈 처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제대로 된 기본기가 있는 처음이 없다면 지금부터 기본기를 쌓아서 돌아갈 처음을 만드세요. 지금부터라도. 점검해야 할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들 만들어낸 창의력 있죠. 창의력은 인류가 나온 위대한 1호 천재들의 몫입니다. 없던 것들은 1호한테 맡기세요. 1호가 좀 힘들고 산전수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 결과로 상당히 어느 정도의 그 삼층 보상을 이루고 있고 삶을 살고 있으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아버지면 내 아버지를 항상 함께 하려고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하듯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노력과 인내, 시간 이런 걸 들여서 기본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노력과 인내와 시간을 들여서 기본기를 쌓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거는 진정한 창의력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존 거 다 무시하고 내가 내 거를 새롭게 할 거야 이런 창의력보다는 충분히 기존 1호를 기본으로 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시간을 들여 기본기 쌓는 거 있죠. 그게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할 창의력을 정의하는 거예요. 창의력의 정의예요, 이게.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인의 조언을 일방적으로 뭐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뭐 진짜 멘토가 될 만한 그 정도의 성실하고 그 실력 있고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이런 열정 덩어리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받아들이면 나도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타인의 조언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타인에게 배움과 조언을 구할 때 당신의 지식과 견해를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래서 자신의 식견을 고집한다는 건 이처럼 자신의 식견을 고집한다는 건 이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처음이 존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뭐 알고 있는 걸 자꾸 고집하는 건요. 진정하게 정말 1호가 알려준 그 기본기를 배운 처음이 아니라 내가 벌써 미리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나는 처음을 이제부터 이 업계에서 이 리더의 자세에서 내가 만들어야 될 처음을 그 전에 원래 해왔던 거죠. 원래 나 이래. 나 원래 다 알아. 원래 여기서 이랬었어. 거기서 이랬었는데 그저 그런 삶이면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려고 왔는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처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집을 피고 다 한다. 나 원래 이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용기 있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처음 있죠. 그 처음을 고수하는 사람 있죠. 자신이 만든 처음을 고수하는 사람. 고집쟁이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탁월한 조언과 통찰을 얻게 돼도
결국 자신이 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제대로 된 기본기 없다면 지금부터 기본기 처음을 쌓으시고요. 이로와 현재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울 점이 있는 내 목표를 삼고 있는 먼저 제대로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뭐 멘토로 본다거나 탑 리더로 본다든지 봤을 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위너들은 말합니다. 연습은 장인을 만든다. 연습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요. 페인도 만들어요. 페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습하든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뭔가 잘못된 연습을 하잖아요. 잘못된 걸 연습하면 잘못된 습관으로 그냥 자리 잡혀버려요. 올바른 것을 연습해야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와 함께 노느냐,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누구와 영향을 주고받느냐. 첫째, 찬 걸 만지면 내 손이 찬 기운을 느끼죠. 그게 뭔지 아세요? 찬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그나마 있던 열이 그 찬 것을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누구랑 악수할 때 손이 따뜻하거나 나랑 비슷한 분이 어때? 악수할 때. 그분이 오히려 따뜻함을 내가 내 손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헉, 나보다 더 따뜻한 분이 나한테 열을 준 거거든. 이제부터는 정말 연습을 한다 해도 그냥 무조건 달릴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고 좋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연습을 해야 올바른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뛰어난 첨을 만들어라의 결론은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절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잘 보세요. 돈을 아끼지 말라요. 돈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말아요. 책 사는 데 돈 아끼지 말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날 때 강의가 있으면 그런 건 돈 아끼면 안 되죠. 과감하게 그냥. 타인의 경험을 돈을 주고 사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엉뚱한 데서는 돈 쓰고 내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기차가 오는데도 올라타지도 않고 지나가고 나서 올라탔을 때 그 대가와 보내는 두세 시간의 그 기차 여행에서 얻는 게 뒤통수를 딱 맞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기차를 안 탔어. 그럼 제로야, 제로.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을 지불합니다. 부자는 돈을 지불해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사는 거야, 돈으로. 얼마나 내가 비행기값 아깝다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30년 후에 한국의 성장한 모습을 30년 후까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랑 그때 가서 30년 후에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복귀하는 거랑 비행기를 타고 30년 앞서간 해외 선진국, 독일과 같은 이런 선진국을 보는 거랑 비행기값 아껴야 될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빚을 내서라도 난 시간 30년을 버는 건데요. 가면 12시간만 가면. 제가 요즘 독일어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7년 동안 해서 철학 박사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독일어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 조언을 받는데 어, 그분도 얘기가 우리가 인터넷 속도, 뭐 IT, 뭐 컴퓨터, 핸드폰,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뭐 먹는 거, 호텔 삐까뻔쩍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 보이는데 무슨 우리가 선진국아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의 인식, 문화, 어떤 그 생각, 보는 생각, 정치. 여러분 정치 보면 요즘 답답하죠? 독일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10명을 적으라면요. 정치인이 한 7명 나와요. 갑자기 연예인, 인기몰이 갑자기 뭐 똑 떨어져서 그냥 국회의원 딱 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20대 때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정치를 하거든요. 뭘 하든 간에 좌우지간 독일은 선진국입니다. 마인드 자체부터.
그런 마인드로 만든 음식을 우리는 내 소중한 뱃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단돈 얼마? 오토십 13만 3,140원. 요 얘기를 여러분이 오토십 전달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내용. 그리고 어떤 학습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하고, 돈이 필요하면, 아니, 돈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에 쓰여진다 생각하면 무조건 하세요.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몇십 년을, 아니 몇 년을 제가 신경 써가지고 탁 만든 책이다. 그냥 무조건 사야죠. 단돈 만 얼마인데. 2만 원이면 어때요? 3만 원이면 어때요? 그냥 막 사야죠. 그래봤자 나는 몇십 년을. 제가요, 33년에 이 네트워크에서의 그 산전수전을 다 지켜본 우종철 원장님을 제가 식사 대접하는 것도요. 그분이 시간을 해서 식사를 먹으면서도 툭툭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만일에 그분 모시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약속 아니면 다 저거 하고서 여러분이 같이 옆에 앉아서 그분하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33년의 노하우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종철 원장님을 그 시간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식사값 뭐 십몇만 원 내고 그분의 경험과 노하우와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 가진 거잖아. 죽었다 캐나도 못 가진. 자, 마지막은요. 아주 재밌는 그 애티튜드, 우리 그 김종 사장님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태도가 8할이다. 80%. 태도가 80%입니다. 보시면 추진력 있죠. 정말 속도, 좋은 속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탄력이 붙어요. 그리고 좋은 속도로 일이 굴러가면 가면서 그 일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디테일이 강력해져요. 언덕 아래 이제 눈뭉치를 딱 떨어뜨리지 점점 이렇게 탄력이 분단 말이에요, 속도가. 위너들은요,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앞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좋은 습관을 가진 거로 연습을 해야 되듯이, 좋은 연습을 해야 좋은 습관이 되듯이, 무조건 그냥 돌파만 하는 그런 거 해가지고는 에너지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돌파하고 보는 유형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유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별 과정이 어떻든, 자,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 결국은 드러내놓거든 드러내지 않았거든 소통하고 연락하고 얘기해가지고 꼭 이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을 설득하고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멋진 일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위에같이 돌파만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 나는 아직은 그런 여러 가지 같이 건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스폰서든 파트너들 중에서 전략을 잘 짜고 일이 되게끔 전략을 잘 짜는 분 있죠. 그런 분, 장형이라면 본인이 위 또는 아래에 파트너 중에 머리형인 분하고 가까이 지내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머리형은 또 너무 머리만 쓴다고. 제일 좋은 건 머리형, 장형, 가슴형, 장형 세 가지를 33.3%가 됐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게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 우종철 원장님은. 안 되면 메꾸든 다른 사람 파트너와 함께 있든 스폰서의 도움을 받든, 그러면서 내가 몇 년 후에 내가 성장해서 내 스스로가 33.3%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형도 받아들이고 가슴형도 이해하고 장형도 같이 춤추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그 뭐 장단을 맞추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신입사원 중에서도요,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재를 발굴할 때 모습을 보시면 돼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죠. 상사가 무슨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반짝거리고 경청을 해요. 열심히. 배우는 태도로 보이는 거죠. 항상 수첩 들고 메모하고 항상 맨손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수첩에 메모해가면서 이제 수첩 말고 저 이제 요즘은 메모장 핸드폰에다가 적는데, 지금 핸드폰 메모장이 한 10페이지 되나요?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메모를 잘 해야 되고요. 그 신입사원들 이제 성공 저걸 보면 상사들을 자꾸 뭐 꼰대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풍부한 어른들의 경험과 노래남을 배워서 시간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거야. 시간을 버는 거야. 그럼 내가 속도가 나잖아요. 내가 왜 아직도 PM에서 성장을 못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3가지 습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신의 일과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운다. 열심히 따끔한 질책을 경청하고 메모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실력은 기본 엔진이다. 기본 엔진인데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다. 힘인 거죠.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입니다. 실력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태도를 잘 한번 보세요. 태도를 보시면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들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승진한 사람은 탈락한 사람에게 결핍된 그 가치, 탈락한 사람이 못 가진 그 가치를 승진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프로의 세계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몸값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의 기량, 이게 아까 보이는 건 엔진이라 했죠. 이거와 좋은 태도를 가지는 거, 엔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만 쌓아서. 보이지 않는 그것, 엔진을 돌리는 힘, 그 태도가 될 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값이 높은 선수들은 바로 실력과 태도가 둘 다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라고 알죠? 요 밑에 한번 내용 보세요. 처음에 3년 동안은 대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다가 4년 차쯤 되면 갑자기 3cm가 쭉 올라와요. 그러다가 하루에 이거 못한데 15에서 30cm 15에서 30cm씩 자란대요. 하루에 안 자라다가. 그러더니 4년차 지나서 얘기해요. 6주 만에 15m에서 30m를 자란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대나무 사진이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6주 만에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6주 만에 그게 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공의 시간. 깊숙이 자신의 내면을 다지는 거죠. 좋은 태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 있잖아요. 즉흥도 내공이다. 누가 보면 되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안에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거 연구하고 비교했었던 그런 거 있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 기차가 오는 거예요. 기차를 딱 타면 아니 지금 방금 나타난 기차인데 왜 그걸 타? 벌써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타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PM이라는 기차를 여러분 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단 큰 그 행운도 있고 태도도 일단 기본 자질은 갖춘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들고요. 처음에 좋은 태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인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좋은 인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좋은 인상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적보다 빠르게 확실하게 심어놓는 거야. 심어놓는 거야.
그리고 너무 소리 없이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하기보다 눈에 띄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습관. 강의하라면 강의하고, 어? 어우, 저 친구 몰랐는데, 야, 저 되게 잘하는데? 아예 알아요. 스폰서가, 야, 저 친구 굉장한 잠재력인데? 함께 한번, 어우, 나도 직급 작업 필요한데, 저렇게 적극적이고 저런 능력이 있어서, 어우, 여러분, 정말 스폰서가 도와주면 땡큐입니다. 스폰서한테 채택당하는 건 최고예요. 스폰서는 정말 관심 있고 다 사랑하고 싶지만 시간적 에너지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공 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거. 시스템에 조인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자, 실천은 그간에 어느 존재로 각인될지 이렇게 눈에 띄게 하고 경청과 메모 아시죠? 경청과 메모 그리고 사과와 질책과 지적 요걸 잘 받았어요. 내가 사과도 할 줄 알고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내 마음가짐 내가 스스로가 문제인 거죠. 내가 나를 먼저 컨디션 조절하고 내가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10월 21일 토요일 다음 달 그때가 산정호수의 단풍이 절정이랍니다. 이때 11시 반에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고 그리고서 우리 한화에서 세미나를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멋진 가을놀이 하자 워크숍.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로 마치겠습니다.